제가 올해는 학원 나가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나 봅니다. 어떤 분이 폭 15m 도로가 만들어질 거라고 하면서 땅을 같이 구입하자 하더라고요. 평당 100만 원짜리인데 만 평 약간 넘게 100억짜리를 가자 저한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제정신이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둘이서만 하자던데요? 둘이서만 하자 해가지고, 예. 그래도 복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하자는 사람이 전혀 안 계셨거든요. 그게 아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둘이서만 달랑하자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올해 SOC에서 다양한 인프라 시설들을 많이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 국가재정 풀어서라도 사회 간접 자본들을 많이 만들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구 의원께서 국토교통부 장관 되시면 고양시에 국회의원 하셨던 장관님보다 아마 남양주에 도로 더 많이 만들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경기 서쪽으로 도로 만드는 거나 또는 고속도로, 도로, 지하철 만드는 게 많이 개통되거든요. 그래서 일산이나 경기 서부권 쪽으로 집중적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만 들었나 봅니다. 그냥 하던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에 도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죠? 그 수동은 원래 있는 거고. 지금 하여튼 고양시 쪽하고 김포 쪽하고 인천 쪽으로 해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100억을 같이 주시자고 아니죠. 예,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은 공동구입니다. 우선 공동구와 관련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다양한 인프라 중에 지하에 꼭 만들어야 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수도, 가스, 통신, 그리고 간혹 전봇대를 세워놓게 된다고 하면 전기줄과 통신시설을 전봇대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각각 개별 설치하게 된다면 고장 났을 때 도로 파헤치고 고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지하에 그런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터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러한 통신, 전기, 가스 등의 시설들을 모두 함께 매설하는 공간을 공동구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동구란 다양한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뭐라 표현한다? 공동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구는 설치할 수 있는데, 특별히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그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의무적으로 공동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평내지구, 호평지구가 그 단위 면적이 각각 200만 제곱미터 초과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호평동에는 전봇대가 눈에 쉽게 안 보입니다. 지하에 공동구라는 설치해놓고 그곳에 모든 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시설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전봇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봇대가 없는 동네라고 하면 공동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을 설치하게 되면 그 설치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저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통상 도시군 개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 시행자가 비용 부담을 전액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동구는 우리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아현동 전화국에 사고 발생해서 상당 기간 통신시설에 장애에 있어서 카드로 결제하지 못해 여러 사람들이 불편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에 수용되게 되는 통신시설이나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다양한 시설들은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공동구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와 관련되어서는 사업 시행자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가 그 설치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인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면 누구만 부담한다? 시행자만 부담하는데 이 공동구는 우리가 누구나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동구를 사용해서 이익을 보게 되는 비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하게 되는 점용 예정자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함께 비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 시에 공동을 설치하게 되었을 때 비용 부담은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는 서로 대등 관계이다, 상하 관계이다. 대등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저 비용 부담하게 되었을 때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라고 하면 둘 다 작게 부담하려고 다투기만 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담 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가 결정하기 참 곤란하기 때문에 저 공동구가 설치되었을 때 공동구 관리하는 자가 비용 부담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동관리자는 누구이다?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 군이 되고 이들이 저 설치 비용으로 얼마씩 부담하라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인에 해당되게 되는 시행자 그리고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그 말 잘 듣겠죠. 그래서 저 공동구 설치 비용 부담 결정하는 자는 시행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 공동구 관리자. 공동 관리자는 누구이다? 특광시군이라는 걸 그걸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비용 부담 방법과 관련되어 우리가 통상 계약 체결하게 되면 계약금은 몇 퍼센트? 20%입니다. 사적 관계에서는 원칙 20%입니다. 그걸 부담이 된다 해서 10%를 깎아주고 심지어는 5%를 깎아주는 것은 있지만 원칙적인 계약과 관련된 비용 부담은 20%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숫자인 3. 그래서 공사 착수하기 전에 3분의 1 비용 부담한다는 것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공동구가 설치되게 되면 그 설치 효과로서 지하 매수물은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폭파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얘가 27회 때인가 기출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다시 시험에 나오게 되면 다른 거 없습니다. 가스관이란 말 쓰고 수용하여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드립니다. 그리고 전기나 통신 설비가 있는데 이 통신 설비의 경우에는 공동구 협의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드립니다. 통신은 수용하여야 한다. 그렇게 각각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공동구가 설치되게 되면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속도로가 도로공사가 만든 상황이라면 그 도로 관리하는 것은 누가 관리한다? 도로공사가. 그러면 설치한 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에 해당되는 공동구의 경우에도 원래 도시군 계획설이라면 설치한 자가 관리해야 되는데 얘는 도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필수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누구? 특광시군이 공동구를 관리하는 자입니다. 시행자 관리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일반적인 도시군 계획설이라면 누가 관리한다? 시행자 관리하지만 얘만큼은 특광시군 공동관리자가 관리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관리하게 되면 그 관리 방법과 관련되어 5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1년에 1회 이상 정밀 안전 진단입니까? 안전 점검입니까? 안전 점검. 그래서 이 안전 점검은 단순한 장비나 육안으로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하자 조사하는 것을 안전 점검이라 하고 저 안전 점검 결과 결함 발견되었을 때만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안전 점검 이야기 나오면 1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매년 실시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이야기 나온다면 그때는 5년. 사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다양한 행정계획과 관련되어 계획 기간이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습니다. 대신 2년짜리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원래는 공법이 2,000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6년짜리도 있습니다. 7년짜리도 있고. 대신 다행히도 우리가 공부하는 6개 법률에는 5년 아니면 10년으로 구성되었다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엉뚱한 숫자 나와 있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기억하시고, 그리고 타당성 검토라는 말 보게 되면 타당성 검토가 5글자이기 때문에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으시면 기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안전점검이 매년 실시한다고 하면 저 안전점검 하기 위한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얘보다 좀 장기간이어야 되겠죠. 안전점검이 1년에 한 번 이상이면 그 계획은 좀 장기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몇 년? 5년. 그래서 계획 이야기 나오면 5년. 안전점검 나오면 매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 수립하고 안전점검 실시하기 위해서는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 돈은 공동구, 점용자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자는 비용 부담하는 것 아닙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저 공동구에 전기가 들어가고 통신이 들어가고 도시가스 상하수도가 들어갔다고 하면 들어가 있는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사업자 있죠. 그들이 함께 비용 부담하는 것이지, 공동구 관리자와 점용자가 함께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드립니다. 누구만? 점용자만.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이해하셨다고 하면 저 공동구 설치함으로써 이익을 챙기게 되는 점용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지 관리자와 함께 비용 부담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30페이지 보십니다. 30페이지에 설치에 관한 사항 찾으셨죠? 그리고 2번 보게 되면 공동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확인되셨습니까? 지금은 공동구 설치 전이죠. 설치 전이기 때문에 점용자라 표현한다. 점용 예정자라 표현한다. 점용 예정자와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그 비용을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반면 관리 등이라는 말 찾으셨죠? 그리고 4번 보시게 되면 공동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 가로 해놓습니다.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면적 고려하여 공동관리자가 정한다. 그러면 비용은 관리자와 점용자가 함께 부담한다? 점용자가 함께 부담한다. 점용자가 함께 부담한다. 그래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들을 저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올해까지 나오면 연속해서 4번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참 특이한데 출제위원이 작년에 교체되었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한 번밖에 안 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세판이라는 말을 듣긴 들었지만 그게 적용 안 될 수 있는 것이 여기 공동구라는 것 생각하시면서 여기까지 봐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는 앞서 개념 정의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보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보실 것은 저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것 정리하셨습니다.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3번과 4번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면 4번은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되는 것이고 3번은 무엇이 됩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며 저 도시군 계획설 설치 정비 계량하는 것을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결국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고자 한다면 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죠. 그러면
그러면 저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 4번과 관련되어 도시개발 사업이 결정되었다면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를 뭐란다? 개발구역. 왕숙지구가 개발구역이죠. 정비사업이 결정되었다면 정비사업하는 장소를 뭐란다? 정비구역. 반면 도시군 개설 사업하는 장소가 있다면 걔를 뭐란다? 도시군 개설 부지. 개발 사업하는 장소는 개발구역이고 정비 사업하는 곳은 정비구역이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장소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 그러면 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결정되었을 때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면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자가 입안권자, 결정권자이죠. 그래서 입안권자는 특광시군의 원칙적인 입안권자이고 예외적으로 국토. 결정권자는 시의사 대도시장이 원칙적 결정권자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지구 단위 계획에 국한해서만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였던 것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면 이는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를 성장 발전시켜 나가는 자는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해야 되죠. 그래서 결정권자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할 관청의 업무 범위에 대해 현재 입안권자 하는 것은 딱 3가지라 했습니다. 지정되면 작성하는 것. 그리고 2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그리고 3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입안권자가 처리하면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이를 고시하는 자는 누구다? 입안권자는 이 3가지만 하면 나머지는 다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은 사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이 시험 문제가 9개 나옵니다. 그 9문제에 관할관청은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이 3가지 업무만 입안권자 처리하게 되면 나머지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 이것 빼곤 나머지는 다 누가 한다? 결정권자. 제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하게 되면 2개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효력 발생하고자 한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지정되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그래서 지정도면 작성하고 고시하게 되면 다음날 효력 발생한다. 당일 발생한다. 당일.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실 때 초일 부동산의 원칙을 공부하셨지만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부동산에 대한 구속력 있는 행정 처분으로서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만약 오늘 농림지역이었는데 내일 도시로 바뀌었다고 하면 땅값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토지를 거래하게 되었을 때 농림지역일 때 취득하고 세금 내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아까도 이상한 이야기 드렸는데 딱 둘이서 100억 가지고 뭐 하자고 하는데 할 말이 없긴 없지만 그게 발표되고 나면 아마 그 땅이 500에서 1000까지 올라갈 겁니다. 15m 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용도 지역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갈 텐데 올라가기 전에 그 땅 사서 거래하면 세금 많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날 효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는 것 잡아놓습니다. 진짜 나중에 우리가 지금 공부만 안 하셨다고 하면 지금 당장 김포, 고양시, 인천 쫓아가야 되는데 앞으로도 그런 게 많지 않겠습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정도면 고시하게 되면 그날 효력 발생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하게 되면 어제까지 농림지역이었던 땅이 오늘 도시지역 중에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 손가락질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 학원 있는 땅은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 그래서 우리 호평동 사거리에 딱 서서 어디가 아파트 만들어진 곳이라면 주거지역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고 이마트 보게 되면 저기가 상업지역이야 손가락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반면 도시군 개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땅을 강제 수용하고
보상을 지급해야 되며 도로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도시군 관리 계획과 달리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3월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 단계별 집행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입안권자가. 그래서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 입안권자,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하는 자 입안권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입안권자, 대신 지형도면 고시하는 자는 결정권자. 그러면 이제 지형도면이 고시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결정은 효력 발생한 것이고 그 효력 발생은 언제?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저 지형도면 보게 되면 어디에 도로 만들어지는지 어디에 학교 만들어지는지 우리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저 하나 여쭙게 게 있습니다. 세상에 도로만 땅값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도 땅값 올려줍니다. 초등학교도. 오늘도 문제 푸신 것 중에 학교를 못 만드는 곳은 어디만? 학교를 상업적 학교 만들 수 있습니다. 공업적 가능합니다. 오직 안 되는 곳 전용 공업적. 그러면 농림지역이건 자연환경보전 지역이건 관리지역인 관계없이 초등학교는 만들 수 있다 없다? 맞췄습니까? 못 맞췄습니까? 그냥 하던 거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딱 엉뚱한 짓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여기까지를 1단계 도시군 계획설 사업 절차로 정해 놓게 되는데 저 도시군 계획설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하고 즉시 지형도면 작성 고시하면 뭐가 나온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할 수 있는 장소 나오는 것이죠. 그 장소를 말한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되고 나면 그제서야 2단계 절차로서 해당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자가 등장해야 되고 저 시행자는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받고 고시함으로써 공사를 개시하게 되는데 만약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뭐 받아야 된다? 건축허가. 만약 내가 아파트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각종 공사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각종 인허가 받아야 되는데 여기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했다 해서 바로 공사 착수하는 것 아닙니다. 공사 착수는 바로 2단계인 무엇? 실시계획 인가받고 뭐 해야 됩니까? 고시한 때 공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2단계는 공사 개시와 관련된 관계인 시행자와 실시계획 인가를 봐주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현재 입안권자 담당하는 다양한 업무조는 딱 3가지거든요. 그 3가지 중에 3번째 뭐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누가 한다? 입안권자 하는 것이죠. 시행자는 누가 하는 것이다? 입안권자가. 그리고 저 입안권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하고 그 규모가 얼마인지 상세한 설계도를 마련하게 되면 그게 실시계획이고 저 실시계획은 무엇에 부합해야 됩니까? 1단계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적합해야만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 사성은 실시계획을 인가받아야 되는데 저 인가는 누구한테?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 자에게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시행자와 관련되어 우리 함께 보셨던 것으로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광시군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인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계되거나 광역도시계획과 관계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누가? 국가계획과 관계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과 관계된 경우는 도지사가. 그러면 이번에 수석대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국가계획과 관계된 것입니까? 지역계획과 관계된 것입니까? 장관이 발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한다 안 한다? 한다. 장관이 발표하셨는데 뭐 안 한다고 하면 저도 어쩔 수 없겠지만 그리고 2번째입니다. 이렇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입안권자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함께 공부하시면서
기지산대. 기지산대라는 말 듣게 되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입안 제한. 그런데 저런 입안 제한은 비행정청이 입안 제한했고, 이들이 입안 제한했던 것은 기반서를 직접 만들고자 입안 제한했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다리 통행료로 가장 비싸게 요금 받는 곳이 가거대교. 예, 아닙니다. 그냥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돈 벌려고 뭐 만들자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도시공계획설 사업은 누가 한다? 제한한 비행정청이. 다만 이들이 도시공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지정받아야 된다? 입안권자에 지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정 요건과 관련되어 저 비행정청은 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이 있고 순수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이 있거든요. 저 민간이 도시공계획설 사업 시행하고자 한다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도시공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이번에 3만 제곱미터에 걸친 학교를 만들고자 하면, 그리고 해당 도시공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때 비행정청 중에 민간은 면적 3분의 2, 2만은 취득하고, 이제 10,000제곱미터가 문제이죠. 저 10,000제곱미터의 토지 소유자가 10명이라면 10명 중에 몇 명? 5명. 그러면 자기 포함해서 하면 6명 될 것 같은데요. 과반수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민간이 도시공계획설 사업 시행자 되고자 한다면 우선 도시공계획설 예정제 면적 3분의 2는 이미 취득하고, 그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이 도시공계획설 사업을 민간이 하게 된다고 하면 이 2만 제곱미터를 가져야만 사업 시행자 될 수 있거든요. 이 땅을 취득할 때는 땅값 비싸게라도 구입해 줍니다. 얼마 보더라도 비싸게 구입해 줍니다. 대신 이 10,000제곱미터와 관련되어서는 얘는 나중에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수용하게 되면 시가의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도시공계획설 사업이 예정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땅이 있다고 하면 그 땅을 초창기에 빨리 파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버팅기고 데모하더라도 거래 가격이 지금 왕숙지구가 평당 한 150, 180인데 나중에 수용되게 되면 제 생각에는 60을 채 못 받을 겁니다. 아니,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그러시면. 예, 그동안 공부만 안 했지만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두 개를 동시에 하시는 게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좀 양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일단 공부는 좁혀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시행자와 관련되어 입안권자가 시행자가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행정청 아닌 자 중에 도시공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민간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은 때만 도시공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것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게 되면 누구에게? 결정권자에게 인가받아 도시공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뭐도 돼야 됩니까? 고시. 저렇게 고시하게 되면 이제 사업에 착수하게 되고, 이 도시공계획설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 시행 방식은 뭐다? 수용 방식입니다. 저 수용하고자 한다면 수용 시 갖출 요건 필요하거든요. 2단계 마지막 절차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가입니까? 고시입니까? 고시한테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하게 되면 그 수용 대상이 되는 것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뭐만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 지금 넣으면 틀린 겁니다. 그걸 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모두 공사 완료되게 되면 준공검사 실시하고, 준공검사 합격한 때 공사 완료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사 완료 공고 이후에 개통된 도로를 이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공계획설 사업 시행 기간은 공사 완료 공고하는 날까지가
사업 기간이라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사 완료 공고는 입안권자가 시행했을 때 누가 인가한 실시 계획에 맞게 공사 이루어졌는지 준공 검사하고 합격한 때 공사 완료 공고하는 것이죠. 누가 공사 완료 공고한다? 결정권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 절차를 쭉 보면서도 입안권자 하는 것, 저 세 가지 뺀 나머지는 다 누가 처리한다? 결정권자가 한다라는 것을 잡아 놓습니다. 이게 되셨으면 이제 31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계략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고, 이러한 계략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을 보셨다면 이제 시험에 나올 몇몇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나갑니다. 그 첫 번째가 올해 시험에는 단계별 평객 시험 나온다 안 나온다. 그냥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저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네, 대충 하고 말았는데 이것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현재 단계별 집행 계획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고시하게 되면 몇 월 이내?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각종 행정계획은 수립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계획은 해야 한다. 예. 지역지구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 내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특이하게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군 계획설의 경우에는 2년 이내 수립할 수 있다. 그것은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말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수립 절차를 잠깐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도시군 관리 계획 또는 광역 도시 계획을 각각 살펴보게 되면 수립하거나 입안하고자 하는데 토지와 관련된 계획에 있어서는 조사 측량 꼭 해야 되죠. 그래서 뭐 한다? 기초조사.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저 수립한 행정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코자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승인하거나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토지계획이다, 돈에 관한 계획이다. 돈에 관한 계획. 그걸 멋지게 이야기하면 재정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 재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초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기초조사는 측량하는 것이거든요. 돈에 관한 계획에는 측량할 필요 없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도시군 개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이죠. 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했다는 것은 수용했을 때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용 대상 토지 소유자는 빨리 보상금 받고 싶어 한다? 10년 뒤에 받고 싶어 한다? 빨리 받고 싶어 합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다면 땅값은 10년 지근한다 할지라도 그 가격 똑같습니다. 대신 10년쯤 지나면 주변 토지 가격은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10년 뒤에 받는 보상금 가지고 대체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큰 재산 피해가 있을 겁니다. 결국 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들을 필요 없다. 천천히 받겠다는 분이 계시면 들을만 한데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누가 대통령 나왔으면 참 좋을까 그 여론조사하는 게 있지만 한 사람에게 표가 몰린다면 여론조사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주민 의견 청취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 단계별 집행계획은 돈과 관련된 사안인데 저것 국가 예산으로 집행한다? 지방 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한다? 지자체. 그러면 지방 예산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심의 거쳐 편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때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한다 안 한다? 합니다. 만약 이번에 만드는 게 학교라고 하면 학교는 남양시장이 만들지만 이를 관리하는 곳은 어디? 교육청. 그러면 저 학교 만들었을 때 학교에 필요한 인력 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남양주에 종합병원 없기 때문에 시립병원을 하나 만들게 되면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선생님 배치해야 되거든요. 결국 관계 행정기관에서 일정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성원은 대학 교수인데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돈가? 군인, 공무원 돈을 먼저 보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그런 거 못 들어보요. 이분은 돈과 친하시다, 돈과 친하지 않다. 예, 안 친하면 돈에 대한 문제를 이분들에게 물어볼 필요 있다 없다. 이해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과 군인들과 공무원들은 좀 친해지. 예, 저는 친하려고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하던 것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그 수립 절차는 수립하는 입안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주민 의견 청취한다? 그러면 이러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되어 우리가 다시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는 주민 의견 청취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종 행정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딱 3가지의 경우는 주민 의견 청취를 안 하기로 했었습니다. 방금 보신 단계별 집행계획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가실 것으로서 기반설 부담 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1년 내에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를 충분히 했고 1년 만에 수립하는 기반 설치 계획 수립 시에는 최대 1년 내 주민 의견 청취했기 때문에 또 한다? 건너뛸 수 있다. 건너뛰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3번째, 우리가 다음 주에 아마 개발법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저 개발법 공부하면서 저 개발법에도 도시군 계획시설사업과 똑같은 실시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실시계획 수립할 때 또는 실시계획 인가 받을 때 주민 의견 청취 안 합니다. 그냥 외워도 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셔도 되겠지만 현재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행정계획은 몇 번 있다? 3번 있다. 그러면 방금 보신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도 실시계획 작성하고 인가 받도록 돼 있죠. 저 실시계획 인가 받는 때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아, 이때는 하고 저 때는 안 하고. 지금 국토계획법입니까? 개발법입니까? 아, 개발법의 실시계획은 주민 의견 청취 안 하는데 똑같은 실시계획이 국토계획법에 있거든요. 이때는 한다 안 한다? 저 3가지 안 하면 나머지는 한다는 것으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더 헷갈리신 것 같기도 한데 저 그동안 11, 12회 때도 1, 2회 때도 3, 4 때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행정계획 딱 3가지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중에 단계별 집행계획, 기반설 설치계획,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 이 3가지의 경우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구분하시고 이 3가지를 뺀 나머지 행정계획은 행정청소를 받은 모든 계획은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이러한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되면 그 방법은 딱 2가지입니다. 공청회 아니면 공람. 공청회는 딱 3번 있죠. 3번 빼고는 모두 뭐 한다? 공람입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각각 공청회 절차를 진행했고 그리고 다음 주에 개발법 공부하시면서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법상 공청회는 몇 번 있다? 3번. 그중에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 주에 도시개발법 공부하시면서 공청회 대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된 내용 저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의 의미를 잠깐 확인하시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리 남양주시의 예산은 무한정 배정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에 꼭 필요한 도시군 계획설이 100개인데 예산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야 될 그것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고
천천히 만들어도 되는 것, 그것을 2단계 집행계획에 편입시키는데 그 기준은 3년입니다. 최근 3년 내, 오늘부터 3년 이내 빨리 설치할 도시군 계획설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고요. 3년 뒤에 설치한다고 하면 10년, 15년, 20년 언제 설치할지 모르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모두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하면 3년 안에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GTX B 노선은 3년 안에 만들어지겠습니까? 5년 안에는 만들어지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엊그제 국토교통관광부에서 TV 뉴스 시간에 GTX B 노선을 올해까지는 예비 타당성 심사를 통과시키겠다는데 그분이 통과시키는 겁니까? 위원들이 통과시키는 겁니까? 대신 A노선과 C노선은 A노선이 이미 착공 들어갔고요. 그리고 C노선은 이미 올해 착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C노선이라고 하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1단계. 이해하신 겁니다. B노선은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리라도 이해해 주십니다. 예, 그 정도 파악하시면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된 내용 모두 해결되시는데 우리 약속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는 입안권자, 결권정권자가 하는 거 아닙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시기는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3개월, 의제란 말 쓰게 되면 2년, 의제란 말 없이 그냥 나온다면 3개월 이내 수립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거 잡아놓는 겁니다. 의제란 말이 나왔을 때는 2년에 수립할 수 있다. 의제란 말이 있을 때만 2년에 수립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협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치는데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까지만 해놓으시면 올해 출제될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얘는 무조건 해놓으셔야 됩니다. 뭘 했는지 잘 모르지만 하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시행자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시행자와 관련되어서는 이미 충분히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습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입안권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데 저 입안권자는 행정청이죠. 행정청이죠. 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시장군수 나왔으면 행정청 다 나온 겁니다. 저 행정청 아닌 자를 비행정청이라 하고 이들이 사업 시행자가 되고자 하면 입안권자에게 지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지정시에 민간인 비행정청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되죠. 저 동의라고 하는 것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을 것.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공공인 때는 동의 필요 없고 오직 누구일 때만? 민간일 때만. 만약 시험에 지방공사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방공사는 공공이다, 민간이다? 공공. 공공 맞죠? 지금 우리는 잠깐 저를 봐주십시오. 책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 공법은 사익을 추구하는 법이겠습니까? 공익을 추구하는 법이겠습니까? 공익을 추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은 우리 초등학교 또는 국민학교 때 국민교육헌장 다 외운 적 있으시죠? 외우셨습니까? 그때는 아니시고 우리 때는 외우셨거든요. 아니, 저 혼자만 외웠습니다. 그래서 공익을 달성하기에 우리는 국민교육헌장을 외우지 않으면 집에 못 가고 매일 청소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저 혼자만. 그런데 이게 하자고 한다 해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에 위반되는 행위들이 있거든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규제를 가하게 되는데 그 규제는 옆에 있는 대등한 사람이 규제가 한다고 하면 싸움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현재 국가는 사법부, 입법부 외 행정부가 있습니다. 그 행정부를 구성하는 자는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장은 누구이다? 장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지사, 남양시장을 말합니다.
경기도지사와 남양주시장은 동급이다, 상하 관계이다. 경기도지사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시장 하기 싫다고 해서 경기도지사 되신 분도 계시던데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리고 이번 임기 끝나면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무죄 판결 나왔는데 아마 가능성이 있으실 것 같은. 하긴 남일이니까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런 행정청이 바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인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우리 국토계획법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이기 때문에 구청장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관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인 행정청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들을 행정청이라 표현하고, 행정청 아닌 자 중에 정부 투자기관으로서 한전이나 주택공사나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에 지방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공사체에 의한 삼성이나 현대, 하이닉스 이런 곳이 있다고 하면 걔들은 사익 추구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공법에는 행정청과 비행정청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 행정청과 비행정청 중에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를 묶어 공적 주체라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공적 주체가 각종 개발 사업 하게 되면 공익을 추구하는 개발 사업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뭔가 할 수 있도록. 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행정청과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가 앞에 나와 있다고 하면 그 지문은 공익사업과 관계된 사안입니다. 그 공익사업과 관계된 사업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만 반드시 뭐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 그 지문은 틀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법과 관련된 시험 문제 보게 되면 시험 지문에 주체가 공인지 민간인지 먼저 구분하고 시험 지문 읽어봤을 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민법에는 지문 긴 것은 지문 긴 거 처음부터 다 읽어오십니까? 끝을 먼저 봐야 됩니까? 이제 알고 답하시는 건가요? 끝에 보면 유효, 무효, 취소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 있거든요. 그 결론 보고 앞을 보셔야만 앞의 지문 구성이 유효를 또는 무효를 끌어내는 지문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면서 요령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 제가 방금 한 거는 기억하지 마시고 저는 공법이니까 공법 볼 때는 오직 뭐만? 주어에 공공인지 민간인지 그거 보고 문제 풀자.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사업 시행자와 관련되어 동그라미 니은 예외에 관한 사안들을 꼭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다 묶여 있죠. 비행전청은 지정받아야 되고 민간은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됩니다. 1번 서류 송달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보시는데 이해관계인의 주소, 거소 불분명하여 서류 송달할 수 없는 때는 공시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의사표시는 표백주의입니까? 도달주의입니까? 발신주의입니까? 도달주의죠. 공시송달은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주소 불명일 때 공시송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 민법상의 공시송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에 일정한 절차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억을 들여 전국에 발간되는 신문 또는 TV방송에 광고했을 때 법원 판사로부터 결정 없이 그런 광고했다면 공시송달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하고자 한다고 하면 내가 신문에 광고한다고 해서 공시송달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뭐? 민사소송법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고 내가 어음이나 소표 분실했다고 하면 그 분실 신고와 관련되어 어디 지방법원 판사 누구라 해서 이름 적혀 있는 광고 본 적? 예. 제가 민법 나중에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것도 시켰어야 되는데요. 나중에 서울신문 보시게 되면 분실 광고 보시면 끝에 어떤 지방법원 판사 이름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민사소송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해서 공소송달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신 우리 공법에는 그 법원 판사 판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소송달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행정자 아닌 자가 공소송달 하고자 한다면 법원 판결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승인받으면? 결정권자.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되어 행정청은 딱 두 사람입니다.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 여기 공시송달과 관련되어 비행정청이 공시송달 하고자 한다면 누구의 승인받아야 된다? 결정권자의 승인받아야 된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2번 수용 사용은 계속 보실 거죠. 별표 안 해놨습니까? 별표 해놓으십니다. 저 수용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뭐다? 실시계획 고시한 때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수용할 수 있고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뭐만?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다. 한 장 넘기시면 4번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미시행 사실였죠. 우리는 매수 청구를 봐줘야 됩니다. 대신 매수 청구를 봐주시는데 대신 지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쉬었다가 하십니다.